만약에 네. 배우자가 네. 여러분들의 어떤 생일을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예, 예. 이러면 어떤 기분 드나요? 그냥 뭐 무슨 선생님, 기분을 들어요. 네. 결혼 12년 차는 그런 거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에이, 성리하는 거 봤는데. 챙기지 않습니다. 똑같이 안 챙겨줍니다. 저는 묶고 더블로. 더블로. 다음에 생일에 2배로. 아니 뭐 괜찮아요? 깜빡 잊고 지나갈 수도 있죠. 쿨하게. 그래요? 네, 그냥 뭐 생일날 제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 받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걸 물어보세요? 남태평양의 그 작은 섬나라죠, 사모아. 네.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예. 이제 자기 생일을 깜빡한 그런 남편을 신고하면 네. 경찰이 그 남편을 끌고 와서 예, 예. 감옥에 가둔다. 네. 이런 법이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모아의 그 남편들은 내가 아내의 생일을 깜빡하고 잊으면 예. 집보다 차라리 감옥이 더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마늘을 먹은 뒤에 4시간 동안 외출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먹었길래? 마늘을 먹으면 영화관이나 극장을 갈 수가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진짜요? 백화점에 쇼핑도 당연히 못 하고요. 자, 마늘 냄새로 신고를 당하면 환경법 위반으로 공공환경을 해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상방뇨보다 더 심한 죄 아닌가요? 과연 지금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게 타당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예전에 제정되었거나 또는 최근에 제정된 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속에서도 이제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가수 구하라 씨가 갑작스럽게 정말 팬들 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했죠. 자, 그녀를 잃은 가족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에 그녀를 둘러싼 또 안타까운 개인사가 공개됐는데요. 어떤 일인지 저희가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하루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고 구하라 씨. 하지만 고인은 지난해 11월 잘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8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는데요. 누구보다 애틋했던 남매에겐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11살 때 저희 친모와 헤어지게 되고 진짜 31살까지 긴 시간 동안 못 배워서 기억은 딱히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간 친모가 20년 만에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고인의 장례식장. 그 후 구하라 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그 동생 발이 난 이틀 뒤에 만났었어요. 상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저한테 5대5로 먼저 받자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오래전 남매의 친권을 포기한 친모. 그런데도 이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그와 별개로 현행 상속 관련된 민법 규정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동안 보호 의무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아달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일명 구하라 법으로 좀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에서 구하라 오빠 되시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법대로라면 20년 이상 지금 모친이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현행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 친모 측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와. 네, 아니 왜냐- 그래도 친권을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친권은 이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할 그런 의무 등이 있고 네. 또 친권자로서 뭐 거소를 지정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속은 혈연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혈령 피상속인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부양을 어떻게 했는지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현행 민법 규정상 예. 이 상속에 관련된 순위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네. 이들 사이의 상속 순위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쳐도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고 그렇죠. 싶거든요. 1순위고 그 부모가 2순위이고 그다음 형제자매가 3순위 아니겠습니까? 1순위는 직계 비속이에요. 이 직계 비속은 말 그대로 핏줄이 아래로 쭉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쭉쭉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네. 직계 존속은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부모, 조부모 등등등. 그리고 이런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직계 비속과 2순위 직계 존속이 상속할 경우에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같이 상속을 해요. 예. 이 정도로 배우자의 상속권은 상당히 강하게 보호가 되고요. 하지만 아무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요. 또 형제 자매도 없을 경우에 네. 이 경우에 마지막 순위로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하라 씨의 경우에는 자녀도 없고요. 네. 또 배우자도 없어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직계 존속인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아무리 교류가 없고 그동안 양육에 기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친모가 절반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이제 그 생물학적인 부모라고 해도요 9살의 자식들을 이제 버리고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1살 이제 죽고 나서야 지금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양육의 의무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이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박탈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뭐 구제가 되거나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우리 법에 상속 결격이라고 해서요. 네. 예. 상속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구하라 씨 친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법상 이 상속 결격 규정이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 네. 또는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아니면 유언장을 뭐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그 후에도 교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은 우리 법상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건 좀 너무하다. 아니 어린 시절에 이미 친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그럼.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으로 있다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네요. 좀. 그러니까 뭐 망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일단 버렸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된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까? 근데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하라 씨 오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를 결과를 바꾸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입법 청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민법 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소급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구하라 씨가 생전에 친모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라는 유서를 남겼다면 그런 유언이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까요? 약간 달라집니다만 네.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직계 존속인 부모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구하라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우리 친모에게 상속재산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한 푼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네. 썼다 하더라도 오, 진짜. 그런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류분인데요. 예.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지금 현재 상속할 수 있는 게 전체 상속 재산의 2분의 1 절반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직계 전속 이 부모는 거기에 3분의 1까지 보장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1이죠. 결국 유언장에 상속 못 받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하더라도 6분의 1까지는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이게 현재의 민법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오빠는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막고자 이 법을 청원한다면서 구하라라는 이름이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 밝혔는데요. 오빠의 바람처럼 그녀의 이름이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